예, 2024년 2월 28일 오후 8시 12분 녹음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수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얼마만이야 이게. 보고 싶었어요. 한 달 넘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친구랑 저랑은 자주 봤어요, 그래도. 요번 주만 못 봤지. 계속 대면으로도 만나셨어요? 네, 대면으로 만났잖아요. 아니, 너랑요, 김구트 씨. 우리는 봤죠. 네. 밥을 같이 많이 먹었거든요. 어. 그리고 조만간에 게스트 한 명 올 거예요. 아, 그 예? 게스트 한 명 바이에른 있어요. 미넨 팬. 네. 그, 누구요? 예, 바이에른 미넨 팬이라고 좀 거의 모든 그 스포츠 고인 친구 하나 있거든요. 아니, 정말, 정치부 기자는 네. 친구예요. 네. 갑자기 들어가지고, 저는 아예 몰랐었어. 아,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사석에서 몇 번. 근데 가능성은 얘기했었는데, 진짜 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진짜 아, 온다 했어요. 네.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날짜 정해지면 말해줄게요. 이러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아, 부를 거, 남자도 원래 그렇잖아요. 부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부를 거예요. 그런 거 오케이, 없어요. 오케이. 네, 아시잖아요, 성격. 부를 거예요. 잘해서. 네. 김 PD님도 한번 그 누구 게스트 데리고 오세요. 없습니다, 저는. 왜 없어요? 그냥 없어요. 주변에 축구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너무 슬픈 현실 아닌가요? 우리 있잖아요. 아, 그러게 우리가 있긴 하네요. 네. 저 친구 오늘 말을 안 하기로 작정했나 봐요, 김 PD가.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아파가지고 지금 휴직 중이고요. 이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돌아왔습니다. 휴식 아직 안 끝났잖아요. 쉬고 네? 계실 때, 네네. 쉬고 계실 때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네네.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너무 네, 아쉽죠. 어떤 신경이셨는지. 녹음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저기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시안컵도 그렇고, 정몽규 회장 이슈도 그렇고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K리그 시작하니까, K리그 시작하죠. 아주 좋은 지적을 음, 했어요, 방금. 네. 너무 좋은 지적을 했어요. 바로 주제를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조금 더 뭐 푸실 썰 있어요? 김구트 씨? 저 없어요? 없어요? 김 네. PD는 있어요? 바로 주제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들어가기 전에 또 해야 될 거 있죠? 지난 회차 그 좋아요 눌러주신 한 분 또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꾸준히 눌러주시는 누군가가 있으니 음,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 감사합니다. 없다고 안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안 눌러주면 당신 탓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신 탓입니다. 아까 그 되게 좋은 얘기 해줬잖아요. 1일 날 이제 개막을 해요. 네네. 개막을 하는데 개막전이 리그 우승팀 울산 HD랑 FA컵 우승팀 포항 스틸러스 동해안 더비로 울산 문수구장에서 펼쳐지거든요. 이제 그 네네. 경기는 일단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해요? 아, 저는 네. 당연히 네. 울산 HD. 김 PD는요? 저도 울산이 이길 것 같은데, 네. 또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의외의 결과 그럼 포항이 이긴다? 무승부할 수도 있고요. 아, 저도 일단 그 경기는 울산 HD가 이길 것 같아요. 그 경기 자체는 울산 HD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보통 이 하기 전에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도 가져왔거든요. 올해 누가 몇 위를 하나. 그 음, 이야기를 각자 저희 셋이 생각한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12개 팀이죠, 요번에 리그가. 그렇죠. 아, 네, 12개 팀인데 수원 삼성이 내려오고 김천 상무가 승격을 했어요. 일단은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1위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꼴등부터 시작할까요?
꼴등부터 시작할까요? 그것도 대답은 해주시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꼴등부터 시작 이야기할까요? 우선 김구트 씨가 본 꼴등은 어느 팀이에요? 꼴등은 저희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김천입니다. 김 PD는 어디죠? 저는 강원이요. 어, 저 저도 김천이요. 그러면 인제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죠. 일단은 왜 이 팀이 꼴등할 것 같은지 싶었는지 이야기를 김 PD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일단 인제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강원은 일단 네. 그 지난 시즌에 양현준 선수가 나갔죠. 그렇죠. 그 핵심 선수 양현준 선수가 나갔고 네. 또 이번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팀에 또 에이스 한 분이 더 있었어요. 이정엽이요? 이정현 말고요. 그 윙어인데 어린 선수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네. 그 선수도 나갔어요. 음. 예. 그리고 감독이 지금 윤정환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정환 감독이 그 강원에서 윤정환 감독이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 네. 그 강등 경쟁하다가 이제 그 소방수로 데려온 거거든요. 그쵸. 최용수 감독 예. 나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요가 있던 감독이 아니고 그 어떻게 강등을 음. 모면하기 위해 데려온 거기 때문에 큰 기대를 네.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아까 그 윙어 하나 나갔다 했잖아요. 네. 김대원 이야기한 건가요? 예, 맞아요. 아 맞네. 입대를 했네요. 입대를 했어요 일단.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예. 궁금해서 찾아본 거거든요. 듣는 분들도 누구지라는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 생각이 그게 있어 갖고 찾아봤어요 제가. 양현준, 김대원이 약간 핵심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그 둘 다 없고 감독도 그렇게 음. 막 믿고 신임할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급하게 소방수로 데리고 오신 분이라 네. 그 윤정환 감독님은 심지어 해설하다가 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히 기대가 안 되지 않나. 음. 끝인가요? 네네. 그럼 일단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김천을 뽑은 거? 네. 이 김천이 사실 스쿼드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군팀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K리그에서 외국인을 못 쓴다는 건 굉장히 저는 큰 그 페널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 갈 만한 선수들이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이 선수들이 전역을 하잖아요, 7월 달에. 그 위기를 못 넘기고 전 그때 무너지면서 그냥 다이렉트 강등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천을 7위로 뽑았어요. 간단해요. 그리고 원래 군팀은 제가 봤을 때 항상 강등권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김구트 씨는 왜 김천을 꼴등을 뽑았나요? 저도 이제 네. 강원이랑 김천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강원이 일단 11위로 해놨거든요. 너무 네. 고민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결국에 저도 김천을 선택한 이유는 네. 군경팀이라는 이유 그리고 아. 박민규, 뭐 강영무 주요 선수들이 7월에 제대를 하고 원두재 네. 선수도 7월 제대죠. 맞아요. 원두재, 윤종규 7월 네. 전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인해서 또 좋은 자원들이 이제 그 FC 제대를 했잖아요. 서울 네. 누구였죠? 뭐 조영호. 네. 엄원상부터 해서 이제 입대 예정인 송민규, 선수들이 다 서령우 이제 네. 안 왔죠, 네. 지금 또. 네. 그것도 한몫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이후로 저는 김천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 좋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커요. 그 대표팀 선수들한테는 되게 호재인데, 상무팀이 유일하게 안 좋아하죠, 그걸. 예, 그쵸. 네. 내가 상무 팬이면 진짜 싫을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서령우, 백승호, 어, 송민규 또 잠시만요. 저 누구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아 네 하세요. 이동경이랑 이동준 입대해야 되지 않나요? 이동준은 했을 거예요. 이동준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나요? 이동준은 왜 네네. 했던 걸로 알고 있지? 잠시만요.
이동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지? 어, 아직 전북 소속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입대할 그래요? 입대하지 않았나요? 나 왜 했던 걸로 알고 있지? 야, 이거 진짜 좋긴 하다. 얘네 다 갔으면은 장난 아니었다. 거의 아챔 예. 아침 나갈 수도 있는 스쿼드 진짜. 아직 입대는 안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이동준이 입대를 안 했나? 근데 아쉽게도 어, 네, K리그 흥행을 위해서는 네, 본팀은 솔직히 일부에는 있는 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쵸. 아, 그러네요. 이동준이 선수가 아직 입대를 안 했네요. 아마 만 28세라고 들어가지고 네. 내년 내후년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 어, 내년까지는 올해 입대 아, 신청을 하던가. 네, 입대를 안 했네요. 이거는 조금 되게 의외네요. 그러면은 지금 순서대로면은 11위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 갑자기 꼽지 않은 변주의 질문을 할 거예요. 어, 뭐죠? 내년에 K2 승격 누구 보세요? 다이렉트 승격 우승? 두 분은? 하, 저는 부산이요. 부산이요? 네. 아, 김구트 씨는 어디 보세요? 저는 그래도 수원 삼성. 저는 이랜드요. 아, 이랜드, 부산, 수삼, 성남도 보강을 잘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바로 설명 가능할까요, 다? 네, 뭐 가능하죠. 아, 그러면은 음. 수삼이 승격하는 이유부터 얘기해 주죠. 우선은 고승범은 같지만 뮬리치라든지 김주찬이라든지 뭐 음, 김현도 영입을 했고 저는 그쵸. 전진우 선수도 2부에서는 충분히 먹힐 만한 자원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 뭐 김태환 선수도 남았고. 김태환 나갔어요. 제주 갔어요. 아, 김태환 제주 갔어요? 네, 제주 갔어요. 그럼 양측 풀백이 또 문제네. 정승원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갔어요. 맞아요. 아, 그래도 저는 수삼 일단 네. 1부 짬밥 저는 그 2부 냄새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저는 2부 팀을 응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또 아직 수삼에서는 좀 1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붙일게요. 기습 질문을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저 네네. 같은 생각 같은데 해보시죠. 그 선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물어볼라 했어. 아, 근데 저는 뭐 관심은 없는데 이부 리그가 워낙에 피지컬로 축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약간 선수발로 이렇게 뭐 선수 용병 하나 터져가지고 막 승격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김찬 말고는. 음,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부 리그가 그렇게 막 전술적인 리그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서 오랜 이부 리그 시청자로서 음. 조금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도 수삼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PD님은 왜 그러면은 부산인가요, 이제? 그 7.8기라는 말이 있어요. 아, 있죠. 네, 부산이 승격 실패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네, 그 이번에는 그 박진석 감독이 네. 그냥 어디 가는 어중이 떠중이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이번에도 대전처럼 네.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한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아, 그러면은 이번에 부산이 우승하고 회장님이 트로피 같이 들어 올리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좀 보기 싫네요. 그렇게 아, 생각하니까. 저도 그럼 기습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저한테 감독을 물어봤죠. 그럼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단주에 대해서.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팀은 누가 와도 누가 회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네. 그런가요? 어차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있으나 마나 존재이기 때문에 별로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아,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저 이랜드를 뽑으셨죠. 심플해요. 그 김도균 감독 이미 승격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상위 스플릿 갔고 지난 시즌이 물론 안 좋긴 했어도 그래도 그 전 시즌 봐도 7위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 색깔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공격. 근데 그리고 한마디 거기에 더, 네, 얘기하세요. 네, 거기에 뒷문을 잠궜잖아요. 김호규랑 오스마르. 오스마를. 예, 그러면은 전 뒷문도 단단할 것 같아 갖고 또 저는 이랜드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못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랜드. 저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근데 기습 네, 부상이, 질문을 아, 네, 네, 하세요. 하나 해도 될까요? 그 이랜드 네, 승격을 보셨는데 네. 그 이번에 선수 영입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 이랜드 많았죠. 기존 멤버보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누가 봐도 기용을 해야 될 정도로 퀄리티가 맞죠. 좋아요. 네. 그런 걸 이제 흔히 이제 아직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오래 할 조직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 틀린 지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모르겠는데 올해 과연 그게 가능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근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전지훈련이란 게 있잖아요. 그 시간에 프리시즌에 발도 좀 맞추고 하면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도균 감독의 지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일단 공격 믿습니다. 자원이 없지 않나요? 이랜드? 이랜드 요번에 영입한 거 보니까 저기 청주에서 피터 왔고 여기 광명이면 여기 K4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브라질 공격수 하나 왔고 근데 사실 근데 그걸 보세요. 이 김도균 감독 공격 축구 잘해요. 아, 그건 그렇죠. 공격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이거 공격 능력은 어떻게든 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음, 잡아야 되는 거는 수비인데 그러면은 그 김호규랑 오스마르 둘이면 충분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랜드 봅니다. 요번에. 기습 질문 더 있으신가요? 11위로 없죠? 가시죠, 그러면. 바로 1위요? 11위로 가야죠, 이제. 11위. 네, 11위로 가시죠. 그러면 저는 11위 수원 FC. 저도 수원 그다음에 FC. 김구트 씨는 저는 강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원 FC 아니 혼자 다른 거 한 강원 이야기해 주시죠. 뭐 다들 강원 그 강등 후보로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그 네. 양현준 선수랑 김대원 네. 선수 네. 나간 게 크고, 네. 그래도 강등은 안 달 것 같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강원에서 좀 기대하는 선수가 네. 그 이승원 선수랑 가브리엘 선수거든요. 가브리엘 좋지.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강등은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음. 잔류는 할 것 같다. 음. 하지만 네. 저도 윤정환 감독이 수비 축구를 하는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렇게 뭐 하위 스플릿에서도 이렇게 상위권까지 갈 만한 능력은 없는 것 같고, 또 음. 어찌저찌 살아는 남을 것 같아서 강원을 11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 PD는 왜 수원 FC죠? 일단 지난 시즌에 또 승강 플레이오프를 갔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김은중 감독이 네. K리그 지도자 경력이 없어요. 없어요? 이건 몰랐네요. 네. K리그에선 지도한 경력이 없어요. 어. 연령별 대표팀을 맡은 경험은 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첫 시험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렇다고 뭐 보강이 엄청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라스 선수가 음주운전이었나 그런 걸로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음주운전 맞아요. 네. 공격수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김현까지 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가 있어요. 있죠. 근데 네. 이제 거기다가 이승우 선수도 지금 그 최근 시즌에 비해서는 폼이 많이 내려온 상태고, 그쵸. 예, 거기에 그 지난 시즌부터 고질적인 수비 문제를, 물론 김도균 감독의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수비 감독 하나 들어와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게 몇 년을 끌고 온 팀이니까요. 네. 그래서 초짜 감독에게는 너무 힘든 지금 리그 상태가 아닌가. 지금 리그의 경쟁력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너무 강해요 지금. 네, 수원 FC가 바로 다이렉트 강등은 아니겠지만 12와 11일 사이에서 좀 놀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됩니다. 저도 수원 FC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갈 거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10이랑 11이 그 언저리 고민하다가 11위를 놓은 거거든요, 그냥. 이게 보면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그 아까 말한 스트라이커 두 명의 문제 있잖아요. 그걸 해결을 못 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라스 나가고 나서 확실히 수원 FC 공격 그 앞쪽의 무게가 무너지면서 무너졌잖아요. 음, 근데 거기 보면은 공격수 영입한 게 FC 서울에서 많이 못 뛰었던 지동원, 그다음에 뭐 대학생 선수, 뭐 대학교에서 뽑고 올리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사실 기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분에서 근데 외국인 한 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있어요. 잘 모르는, 네. 파르타마 아르한 이 선수가 스트라이커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나마도 인도네시아 국적이고 그래서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근데 권경원을 와서 수비가 바로 어, 안정화될까? 저 그렇게 안 아르하는, 보거든요. 네, 인도네시아 아르하는 네. 그 풀백이에요. 그, 아 풀백인가요? 그, 롱스로인 그러네요. 전문 풀백이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그 트린다지 지금 이 선수네요. 예, 이 예.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도 8번인데 왜 공격수로 나오지? 어찌됐든 그 부분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거 해결을 못 할 것 같고 수비 조직력이 솔직히 그렇게 바로 갖춰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11위를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럼, 그리고 네. 그 둘이 또 공존이 가능할까요? 이승우랑 윤빛가람? 근데 뭐 그 부분은 뭐 어차피 공격수가 줄어서 이승우 선수를 공격수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 피지컬이 조금 그래서 앞에서 버텨주는 게 안 될 것 같아갖고 뭐 그거는 뭐 감독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하면 김구트 씨는 강원이 11위, 김PD랑 저는 수혜비 11위. 그럼 바로 12팀 가죠. 김구트 씨는 10위 어딘가요?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 했습니다. 되게 의외다 이거. 그런 다음에 김PD는 어디죠? 저는 12가 김천이에요. 김천이 12위. 음, 이거 다 다르네요. 저는 10위가 강원이에요. 오, 일단 저부터 이야기할 거야 이번에는. 예, 예. 사실 김대원 나가고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색깔이 명확한 사람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윤정환 감독이 수비 축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초반에 잘해서 버티면은 승점 드랍 안 하면서 잔류는 할 것 같아요, 11호. 아니, 11호 승강 플레이오프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칼라가 명확하잖아요, 되게 수비. 사실 그 인천이 강등권에 있어서 많이 써봐서 알잖아요. 끝에 가서 그 1점 1점이 되게 소중한 거. 음. 근데 그 승점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잔류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는 그래서 강원이 10이에요. 누가 어느 분 하실래요, 이제? 저 그 먼저 할까요, 먼저 그러면?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제주를 꼽았는데 우선은 진짜? 선수 명단을 보면 네. 유리 조나탄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가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국내 선수 중에. 네. 그리고 김학범 감독의 인터뷰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네. 올 시즌에 대한 그게 큰 열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올 시즌 어떻게 좀 잔류를 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 어, 김학범 감독도 그렇고 뭔가 원래 감독이 오면은 새로운 이렇게 영입 선물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 보면은 올 시즌은 좀 젊은 선수들을 좀 키워내는 시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는 제주에게 높은 음, 점수를 주진 않았습니다. 음, 저는 제주에서 한 명 기대되는 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죠? 제갈제민이요. 어,
그 K3 득점왕 그 MVP 먹고 온 선수거든요. 그 목포에서. 네, 목포에서. 그래갖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선수에 대해서는. 음. 그리고 그 김학범 감독이 어찌됐든 리그 경험이 없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거기서도 그 금메달 들어올리고 했던 감독님이어갖고 저는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마지막 김 PD님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일단 앞에서 김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네, 굳이 더 덧붙일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초반에 승점을 좀 많이 벌어놓고 네. 이제 제대하면서 전력이 악화됐을 때 드롭을 하면서 한 10위권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초반에 승점을 바싹 벌어놓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무너지더라도 초반에 벌어놓은 승점 때문에 강등은 안 갈 것이다. 이건가요? 그렇죠. 아, 이것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은 김 PD 10위는 김천, 저는 강원, 김구뚜 씨는 어디였죠? 저는 제주. 제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9위 팀 뽑아보죠. 9위 팀, 김 PD부터 이야기하죠. 저는 대전이요. 저는 대구요. 김구뚜 씨 어디죠? 대구입니다. 아, 저랑 같네요. 그러면은 네. 대전 뽑은 이유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대전 축구 자체는 매력적인데 네, 일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티아고가 없어요. 음, 예, 티아고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빈자리를 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건 틀린 예. 말은 아니죠. 그리고 뭐 이제 이순민이나 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이순민, 김승대 또 누구 데려왔죠? 대전이? 어, 바로 떠오르진 않네. 저기 광주에서 수비수 아론인가? 아론, 예. 네. 그러니까 보강은 아, 잘했는데 네. 그 티아고가 벌어다준 승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많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도 지난 시즌에 또 하이 스플릿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딱 9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음, 그, 티아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거 썰 한번 풀어도 될까요? 네. 이게, 이게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니던 썰이거든요? 대전 입장이 티아고 영입 오면은 보내지 않는다예요. 근데 사실 티아고가 지난 시즌에 주민규랑 골수가 같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시간에 주민규한테 밀려갖고 2위에 머물렀는데 그러면 그런 선수를 솔직히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누가 음, 보내? 리그 내로 안 보내잖아요. 근데 음, 이게 되는 이유로 하나를 꼽았어요. 그 혹시 김 PD님 기억하세요? 그 우리 무고사 돌아왔던 날 대전이랑 경기했잖아요. 네. 그때 구택이라고 혹시 기억나요? 아, 굿땡이요? 네, 구땡이요. 기억나요? 네. 그 선수를 이유로 꼽으면서 티아고를 보낸 거예요. 그 루머에 올라와 있는 그 뭐냐 커뮤니티 루머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선수는 절대 안 보낸다. 구택은. 왜냐면은 그 평가가 되게 좋으니까 안 보낸다. 근데 잘할 것 같아요. 구택 솔직히 솔직히 기대 안 돼요. 저도요. 근데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 한 경기 봤을 때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약간 음, 제가 그때 한 경기 봤던 거는 골키퍼 공만 중간에 가로채려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오래 봐야겠죠. 오래 봐서 잘하면은 사과 한번 하려고요. 사과 그러면 전문이시네요. 네 전문이죠. 전문 되겠어요. 이러다가 그러면 그, 대전 이야기는 이제 더 끝인 건가요? 보탤 거 없죠? 혹시 다른 김구트 씨? 9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다른 구요. 그러면은
저부터 먼저 할까요? 저 어디 뽑았죠? 저희 대전이죠. 아 대구죠 저희 저는. 대구 네. 뽑았습니다. 대구가 사실 영입이 진짜 신통치 않아요 이번에. 영입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9위예요. 저는 간단해요. 근데 이 팀이 또 세징야한테 너무 몰빵돼 있잖아요, 사실. 근데 세징야가 저는 이제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슬슬. 근데 벨톨라가 또 잘해요,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벨톨라가 완전 영입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름에 간단 말이에요, 원소속 팀으로. 그러면 그 기간에 확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9위를 찍은 거예요, 대구. 대구. 그래도 이 팀도 컬러가 명확해서 9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세징야한테 날렸는데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내려오는 게 보여요. 김국수 씨는 왜 그렇게 뽑았나요? 저는 우선은 감독 조금 네, 좀 반발을 살 수 있는 말이지만 감독 네, 리스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최용건 감독의 그 딸깍 축구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원톱한테 롱볼을 날리고 원톱이 볼을 소유한 다음에 이제 양측 윙어가 침투하는 거의 한 가지 전술밖에 저는 최용건 감독한테서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해서 나올 것 같고 이제 영입이 좀 신통치 않은 부분도 있고 세징야의 음. 에이징 커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김 PD는 어떻게 저희한테 더 할 말 있나요? 8위로 바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위 한 번만 정리할게요. 9위 저랑 김국두 씨는 대구고, 김 PD님만 9위가 대전이었죠? 네. 그러면 8위. 저는 8위 대전 뽑았어요. 그 다음에 김국두 씨 8위 어딘가요? 저도 대전 뽑았어요. 저랑 같네요. 네네. 오, 김 PD는 8위 어디죠? 저는 인천입니다. 어? 와, 할 말을 잃었네요. 그러면 인천부터 해보죠. 왜냐면은 오, 우리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구단의 그 분위기가 아, 썩 좋진 않아요. 그 선수들끼리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 네. 내부 음해 세령 말하는 건가요?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별로 이제 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음, 외부가 좀 시끄러우면은 내부에서도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 수비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음, 저기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델브리치가 네, 맞아요. 원래 부동의 주전이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시즌 초반에는 또 못 넣을 것 같고,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있기는. 네, 이제 주전 수비수들은 계속 이제 합을 맞춰서 시즌을 치러야 되는데 네, 공백이 생긴 거고, 음, 이명진이라든가 저기 김동민 선수가 김건희, 잘하긴 하는데 네, 물론 요니치도 합류를 했는데 네, 뭐 요니치 선수도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기도 하고, 음, 무엇보다 이제 지난 시즌에 무고사 선수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 우리가 봐왔던 득점왕 페이스의 무고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그 시즌은 솔직히 미친 예. 시즌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대를 안고 영입했던 신진호 선수도 지난 시즌에 음, 거의 날려먹었기 때문에 이번 근데 올해, 시즌에 네네, 네,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확실치 않고, 무엇보다 이제 이제 인천의 조성환 감독님께서 확고한 전술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어디까지 통할지도 솔직히 장담을 못 드릴 것 음, 같고, 그래서 음, 현실적으로 보기로 했는데, 물론 지난 시즌에는 ACL을 나갔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ACL이 없어서 훨씬 일정적으로나 좀 괜찮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저는 지난 시즌에 ACL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동기부여를 갖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화이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올해는 다시 또 이제 ACL 진출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게다가 이번에는 또 팀들 면면이 되게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그렇죠. 솔직히 영입도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입은 그냥 없었다고 보는 게 네. 맞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인천은 골키퍼가 원래 강한 걸로 유명한 팀인데 1번, 그 2번이 다 나갔어요. 네, 그 중요한 수문장 두 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보면 허점들이 있어요. 음. 그걸 잘 봉합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8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러면 더 있나요, 혹시 하실 그래서 말씀? 이제 네. 대전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8위 대전. 그러면은 김국두 씨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뭐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예, 예. 사실 저는 그거 있거든요. 여기는 물음표 중에 하나였던 팀이에요, 대전이. 지금부터 물음표예요, 저는. 순위를 예측을 잘 못하겠다예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8위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아까 우리 김 PD가 지적해 준 거 있잖아요. 키하고 그거 쉽게 못 메울 것 같거든요, 저는. 구택이 저는 과연 그만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김승대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근데 일단 나이가 있고 그리고 포항 밖에서 잘했나요? 전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강원에 있을 포항 때도 좀 네. 포항 폼이 맞춤 별로. 네, 포항 예. 맞춤형 선수 같아요. 근데 포항 밖에서 이걸 또 증명하면 모르겠는데 포항 맞춤형 선수 같고 또 이순민 국가대표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이정효 감독을 떠났거든요. 광주 선수들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정효 감독 빨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 선수들이 실력이 있던 선수들인지 그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도 그래도 조금 위에 있는 게 어찌 됐든 지난 시즌에도 그 정도 순위는 했고 그래서 예, 이 밑으로는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빨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민성 감독 저는 생각보다 되게 좋은 감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정도로 딱 보여요. 물론 구택이 정말 잘하고 김승대 선수가 포항에서 보여주던 모습 보여주면은 더 올라가겠죠. 이순민이 보여주고. 사실 이순민이 진짜 그 광주에서 보여주던 그 국가대표 가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주세종이 있다? 그러면은 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건. 근데 물음표인데 그래도 8위라고 봐요, 저는. 이제 김고트 씨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네. 최근 뉴스를 보고 이제 네. 대전을 11로 할까 제주를 11로 할까 그래도 네. 대전이 뭐 이순민 선수도 있고 주세종 선수도 있고 네.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조유민의 부재로 꼽았거든요. 맞다. 그러니까 빌드업의 핵심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그 자리에서 공 잘 차는. 네. 이민성 감독이 하고자 하는 그 공격 축구에 좀 네. 중심이 되어주고 그 빌드업을 좀 이끌어줬던 게 조유민인데 이 선수의 나간 빈자리를 과연 어떻게 채울까? 숙제다 이거. 그거를 이제 뭐 청주 FC에서 누구를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조유민의 부재로 인해서 뭐 김승대도 뭐 이민성 감독이 여차저차 쓰고 할 것 같은데 네. 조유민의 부재 저는 음. 티아고의 부재도 문제지만 조유민의 부재를 메우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대전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김 PD 혹시 우리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반격할 말? 아니 기습 그 질문? 하위권은 이제 네. 상위권에 비해 좀 그래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네네 그러면은 마무리하죠, 여기서 8위도? 네. 저는 8위, 저랑 김구뜨는 8위가 대전, 그리고 김 PD는 인천. 7위, 김 PD 어딘가요? 제 7위는 저는 7위가 거기 제주예요. 김구뜨 7위 어딘가요? 저는 포항이요.
저는 7위 광주요. 다 다르네요. 누구부터 할까요? 아, 어, 빨리 한 명 거수해 주세요. 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포항 네. 할게요. 포항이요? 예, 아, 예. 좋습니다. 할 말 별로 없어가지고. 네. 우선은 포항은 저는 김기동 감독 빨이 컸다고 생각을 했고 리빌딩이 일단 별로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눈에 띄는 젊은 선수도 없는 것 같고. 음. 예. 뭐 그래서 7위 포항으로 꼽았고 아직 박태하 감독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분의 지도력에도 좀 의구심이 가서 7위를 포항으로 꼽았습니다. 물론 작년 FA컵 우승 팀에도 불구하고 네, 제 7위는 포항입니다. 기습 질문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 홍윤상은 어떤가요? 누군지 잘 몰라요. 아, 그러면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홍인상이요? 그러면 네. 그 숙제를 내주세요. 다음 시간에 네. 홍윤상 선수를 알아오기 이런 숙제를 하나 아, 내주세요. 알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알아봐 네. 볼게요. 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은 홍인상? 이제 네, 제가 해볼까요? 광주? 네네. 저는 사실 진짜 광주 어디다 놓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번 시즌 K리그 보는 포인트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19년도에 그 경남이 강등 간 거 기억하세요? 김 PD님? 네, 2위하고 강등한 그거 있었죠. 그쵸. 그 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잘못하면. 근데 만약에 이번에 광주가 지난 시즌 보여주면은 저거 진짜로 이정효 감독님 쌈명장이거든요, 그때는. 지난 시즌처럼 하면. 근데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비에서 일단 티모 나갔잖아요. 그쵸. 저 그게 조금 너무 크게 보여요. 아론도 나갔고 사실 리빌딩 시작 어딘가요? 수비잖아요. 근데 음, 벌써 둘이 다 나갔어요. 뭐 물론 저기 안영규 있고 한데 그 자리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순민도 나갔잖아요. 또 그쵸. 그런 거 다 어떻게 채울까? 약간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종효가 만약에 여기서도 잘한다, 이종효 감독님이 그러면은 이분은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일단 나간 선수 그 셋이 너무 커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외울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거 잘 될까? 근데 아무래도 광주는 네, 그 경남이랑 비교하기에는 네, 일단 팀 자체가 그 팀적으로 그 굉장히 그 감독 이종현 감독님께서 팀적으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그때 예. 경남도 네, 근데 경남에서는 그때는 알컹 차이가 뭐냐면 말컹. 그 말컹이라는 굉장히 그 그러니까 약간 원래 K리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골잡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티가 많이 났던 거고 네. 원래부터 이정효 아, 감독님께서는 막 엄청 유능한 선수를 데리고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수를 사실 네, 발굴하거나 이제 선수를 이제 다듬는 걸로 이제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상위 스플릿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 사실 근데 그때 경남 보잖아요. 그러면 박지수랑 저기 말컹이랑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음, 그 상태에서 ACL 병행한 것도 크기는 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게 어쩜 틀렸다라는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저기 김 PD 이야기해 주시죠. 7위. 제 제주를 뽑은 건 네, 일단 김학범 감독님께서는 K리그 경험이 있으시고 네, 굉장히 베테랑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따셨고 그렇죠. 또 제주가 또 영입을 좀 그래도 괜찮게 알짜배기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자철 선수라는 이제 대들보도 있기 때문에 그 음, 팀의 기강이라던가 멘탈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구자철 선수랑 김학범 감독님이 있으면 뭐 중간에 헤어가 된다. 연패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돼도 음, 바로 다시 수습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어차피 기존에도 제주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았고, 그렇죠. 아까 이제 그 전에 말씀해주셨다시피 제갈지민 선수라는 이제 네, 기대해볼 만한 어린 선수도 있고, 네. 또 우리의 그 이제 조나탄 링도 있잖아요. 지난 시즌 잘했던. 나갔어요. 아, 나갔죠? 조나탄 링 이번에 아, 나갔어요. 조나탄 링이 아닌데? 유리 조나탄인가요? 네, 유리 네. 조나탄이요. 유니 조나탄이라는 괜찮은 자원도 있고, 네, 또 원래 제주가 또 수비가 좋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위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상위 스플릿을 노려보면서 그 근처에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음, 끝인가요? 네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찾아보셨나요, 김구트 씨? 아, 홍윤상 선수요. 네, 아, 좋은 선수네요. 그쵸. 근데 네. 예, 뭐 그래도 저는 포항 7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이게 아웃도 좀 있기 때문에. 아주 네, 좋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맞아요. 끝까지 밀고 어, 나가야 돼요. 네, 막 네, 남한테 네, 휘둘리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6위 저 제주 어느 분 하실래요? 네. 저는 6위 포항 했습니다. 김구트는요? 저는 스왑했습니다. 왜? 수협이요? 네. 이건 나 이거 수원 궁금해. FC부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예. 우선은 이렇게 어, 하니까 좀 약간 부끄러우신가? 조금 말이 조금 먹히긴 하는데 네. 그 이승우가 저는 작년 시즌에 포변하고 또 다르게 역대급으로 전성기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 몇 포인트는 좀 달러짜리였어요? 줄었을 수 네. 있지만 그리고 수비적인 리스크 때문에 저는 수협이 그 10위의 자리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김은중 감독이 그 4-1-4-1 시스템에 네. 그럼 4-1-4-1에서 이제 네. 이승호와 이제 투미드를 이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게 이제 김은중 감독의 스타일인데 이승호와 윤빛가람의 조합을 좀 잘 이뤄낼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더. 기습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네. 그 김도균 감독은 성공하지 못한 이승우와 윤빛가람의 조합, 김은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김도균 감독은 그 3미드를 쓸 때 수비적인 선수 없이 그냥 3명을 다 공격적인 조합으로 음, 이렇게 많이 배치를 했는데 그래도 그 4-1-4-1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저는 정승원이 어느 정도 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승원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다. 그 정승원은 네네네. 사이드백 아니면은 저기 사이드 윙어 아니에요? 근데 근데 저는 가능한 게 네네. 제가 말씀을 보태드리면 정승원 선수가 굉장히 활동량이 많고 네. 충분히 쓸어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리고 김은중 음. 감독이 원하는 딱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빌드업이나 이거보다는 좀 그 쓸어주는 역할을 조금 음. 커버를 원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 쌈미들의 조합. 풀백에서의 활동량하고 그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활동량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풀백은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체력 소모가 심한데 오히려 그쪽에서 활동을 하면은 유기적인 미드필더끼리 위치 변환을 통해서 중원에서 흔히 음. 개싸움을 더 붙여줄 수 네.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음. 이제 김쿠트 씨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바이날둠 같은 느낌을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여기서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서 근데 같은 리버풀 팬이라고 바이날둠이 나와 버리나요? 서로 이제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카세미로로 이야기해도 되는 아니 거잖아요. 카세미로는 월드 클래스 카세미로랑 선수인데 바이나이돔은 너무 다르죠, 카세미로가 스타일이. 개싸움하는 미드필더라고 어디 가서 네. 말씀하시면은 거기서 네. 욕먹으십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싸움 네. 욕까지 먹는 건가요, 이게? 이게 욕 먹는 그건가요? 그쵸? 아, 바로 카세미로가 예. 개싸움을 하는 미드필더는 바로 아닙니다. 맨유 그건 팬들한테 아니 안토니 턴으로 그냥 날라차게 맞는 거예요. 안토니 턴은 또 뭐예요? 안토니 턴이 뭐예요, 진짜로.
아, 6위 포항 이제 이야기해 주시죠. 아, 포항이 6위인 게 좀 의외일 수 있거든요. 아, 지난 저는 의외라고 보진 시즌에 않아요. 네. 지난 시즌에 포항이 3위였나요? 2위였나요? 2위 했어요. 2위였는데 갑자기 네. 6위로 떨어진 건 네. 일단 감독 리스크. 그 아, 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김기동 감독님께서 서울로 가셨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이너스인데 이제 K리그 경험이 없는 박태하 감독이 왔기 때문에 물론 박태하 감독이 포항의 레전드 출신이라고 하지만 레전드 출신이라고 해서 꼭 감독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난 시즌에 공격 최전방의 주호였던 제카와 고용준이 모두 나갔어요. 맞아요. 그것도 커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다가 김승대 선수도 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래 지키던 원년 멤버 공격진이 거의 붕괴됐다고 봐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조금 보태도 될까요? 네, 수비도 붕괴예요. 하창래 선수도 나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랜트도 같이 나갔어요. 네. 거기에다 공수 다 네. 붕괴가 됐는데 이제 물론 오베르단이 완전 이적을 하고 네. 2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조르지가 기대를 많이 받고 네. 있긴 한데 일단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겠다고 생각을 해서 6위에다가 포항을 넣었습니다. 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저 5등, 저 6등 어디였죠? 저 6등이 제주였죠. 사실 이거 할 때 왜 한 팀 하나가 빠져 있지 하고 보던 게 제주였거든요. 근데 그럼 이 팀을 어디다 놔야 되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이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김학범 감독이 그렇게 막 나쁜 감독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괜찮은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괜찮은 감독님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에 이미 요소요소에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구자철 선수라든지 유리 조나탄이라든지 요소요소에 있어갖고 6위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제갈재민. 진짜로. 아, 너무 기대돼 나. 이게 기자님께서 선수 하나 네. 꽂히면은 네. 거의 그 선수만 얘기하거든요. 아, 절 잘 아시네요.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 그래서 저는 6위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번 시즌 좀 정리를 하면은 저 3강에 8중에 1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6위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근데 6위는 할 것 같아요. 김학범 감독님 믿습니다. 사실 김학범 감독님 그 사단 보셨어요? 엄청 어, 좋아요. 어, 진짜 좋아요. 그거.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주가 6위였고 김 PD님은 포항이 몇이었죠? 6위였죠? 예. 김구태 씨 수협이 6위였죠? 네네. 그러면 이제 5위 이야기하죠. 저 5위 인천이요. 저도 5위 인천. 김 저는 PD 어떤가요? 5위 대구요. 오, 아, 이거 5위 대구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네. 일단 그 대구의 쓰리백이 이번에 붕괴가 됐어요. 아, 붕괴가 아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네, 나간 건 아닌데 네, 거의 붕괴가 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아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좋은 선수를 확실히 보강하지 않은 걸 보면 네.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새로운 이제 쓰리백이 생기는 거죠. 음, 내부에서의 평가는 이제 바깥에 있는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절망적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 저는 이번 시즌이 세징야와 에드가의 약간 라스트 댄스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아, 왜냐면 워낙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두 선수고 그 에드가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 복귀했을 때 네, 기자님께서 존망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 상대로 완전히
작사를 냈거든요. 에드가가. 그 사과했어요. 예. 그래갖고 전북 1화 전 때 영화 때. 네. 전북도 박살을 냈고 그렇죠. 아직 살아 있다는 걸 아직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브라질 듀오가 이번에도 이 일을 한 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음. 뭐 그리고 벨솔라 선수도 이제 좀 오랫동안 한 시즌 풀로 못 뛴다고 해도 그 초반에 이제 활약을 해줄 수 있고 음. 그리고 그 아까 최원권 감독에 대해서 김구주 씨가 전술적인 네네. 부분에 대해 못 믿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일단 플랜 A는 당연히 그 우리가 아는 그 딸깍축구지만 명확해요. 네, 되게 네. 명확해. 그분께서 이제 거기에 멈춰 계신 분은 아니거든요. 감독들 중에서도 굉장히 나이가 젊은 편이고 그 전술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드리는 5위는 아니고 그 이제 최원관 감독님의 그 스텝업을 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5위로 뒀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기습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지금 솔직히 아까 세징야랑 누구 에드가 라스트 댄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두 조합에서는 세징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아래서 찔러주고 에드가가 때리니까. 음. 근데 만약에 세징야가 에이징 커브가 진짜 왔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대구가 과연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아, 그 네. 희망적인 느낌으로 5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은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세징야나 에드가 둘 중에 한 명이 에이징 커브가 왔다. 그러면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도 대구 굉장히 기대하고 저는 특히나 황재현 선수의 팬이거든요. 음,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구. 다른 분들 이름이 같아서 5위도 그런가요? 네? 김구띠 이름 같아서 그런가요? 제 이름이 황재현인가요? 갑자기? 그냥 개소리 해봤어요. 재밌네요. 개소리 한번 해봤어요. 다른 5위도 말씀해 주시죠. 다른 5위? 뭐 인천이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수비 라인 이야기, 그 외부 이야기 했잖아요. 음, 사실 그 외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번 시즌에 터질 게 아니고 다음 시즌에 터질 거예요, 그거는. 음. 올해 터질 게 아니고 내년에 터질 거예요. 올해 터지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정말 크게 터질 거예요, 그게. 제 추측이거든요. 음. 올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서 그 전달수 대표님이 올해 임기 끝나고 나면은 아마 그게 조금 벌어질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서 그리고 수비 라인은 저는 솔직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 PD님이 델브리치 나간 게 조금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상이죠. 예. 네, 부상으로 잠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전지훈련부터 그거를 맞춰놓고 플랜을 짰는데 과연 그걸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비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이미 김동민이 중앙에서 꽉 잡아주고 있고 거기에 저희 뭐 이명진이라든지 김건희 있고 김현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요니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그 말을 하나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요니치가 음, 그걸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수비 라인은 안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음. 왜냐하면 좌우 측면에 지금 홍시우가 완전 포지션 변화를 해서 우측 풀백 쓰고 최우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경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수비 라인에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공격 라인에서도 에르난데스가 나갔어요. 음. 음. 아까 그걸 짚어주셨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저는 박승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메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기대를 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에르난데스를 보냈을 때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를 영입한 것도 그게 한몫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세 명이 확고해지잖아요. 무고사, 제르소, 그 박승우 그리고 뭐냐 무고사 저기 세컨에 천성훈이라는 또 되게 기가 막힌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신진호 선수인데 사실 이게 신진호 선수가 포항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오래 보여주면은 진짜 이거는 영입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게 조금 걸려요, 저는. 근데 선수 본인이 절치부심하고 있고 그렇다니까 저는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또. 그리고 지금 이 팀이 20년도 조성환 감독님 때 님이 중도 부임하면서 다져진 팀이란 말이에요, 4년간. 그래가지고 그렇게 순식간에 한 번에 확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비슷한 순위에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신진호 선수가 조금 더 잘해주면은 확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5위예요.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러면 김구뚜 씨 5위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 5위는 광주입니다. 광주였나요? 아까 인천 아니었나요? 아까 인천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광주예요. 아, 저 그러면은 인천이라 했어요? 셋 다 네. 달랐네요. 네. 달랐네요. 네. 광주 이야기 하시죠. 우선은 주요 선수들이 나갔지만 네. 그 엄지성이나 정호연 이런 젊은 선수들이 좀 활약이 음, 좋을 것 같고, 음, 근데 제가 아템까지 못 노렸던 거는 네. 그 스쿼드 뎁스가 너무 얇지 않나라는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나간 선수들에 대한 보강도 조금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음, 그럼에도 저는 이정효 감독의 지도력을 믿어서 광주를 5위로 음. 정했습니다. 뭐 혹시 어느 쪽 반론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4위로 넘어가도 없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위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네. 마지막 5위 한번 정리하면은 김구뜨 씨는 광주, 김 PD님은 대구, 저는 인천이요. 4위 저는 포항, 김 PD님은 어딘가요? 저는 광주요. 김구뜨 씨 어디죠? 저는 인천이요. 오, 인천 4위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했던 말에 조금 인용을 하자면, 네, 다져진 팀이라는 게 저는 광주보다 조금 높은 네, 점수를 줬고, 네. 뎁스 역시도 광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 유스 민경원이나 이런 선수들을 봤을 네. 때. 그리고 저는 비욘디 구둠이라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비욘디 한번 이렇게 굳고, 네. 조성환 감독님 계약이 올해까지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네. 또 조성환 전달수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으로, 이 팀이 그래도 뭔가 신진호 선수도 폼을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이명주 선수도 버텨주고 뎁스도 광주보다는 좋고 다져진 음, 팀이고, 그래도 네. 라스트 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기대 음, 섞인 기습, 순위로. 기습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라스트 댄스라고 하셨는데 네. 우승은 안 되나요? 정말 저는 이거 정 기자님 아실 텐데, 네. 정 기자님한테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천 내년엔 우승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했어. 네, 했어요. 맞아요. 우승까지 보고 싶은데 저는 최대 아웃풋은 FA컵 우승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제 4위 팀이 아침 그 FA컵 우승, 이제 코리안컵이죠. 네, 코리안컵이에요, 이제. 코리안컵 4위 팀이 입상하면은 아침 가지 않나요? 5위 4위로 팀부터가 4위 팀이 엘리트라고. 네. 코리안컵을 우승하잖아요. 네. 4위 팀이 코리안컵을 우승하면 ACL 플레이오프 엘리트. 진출권을 획득하고 엘리트, 네. 맞아요.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하고 5위 팀이 우승하잖아요. 잠깐만. 네. 5위 팀이 우승하면은 그냥 저걸로 나갈 거예요. ACL 2부 네. 그걸로 나가요, 네. 그래서 저는 라스트 댄스로 FA컵과 4위를 하면서 네. 마지막 아침을 나가지, 그러니까 그 당분간에 약간 조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지 않을까 하는, 음, 우승컵도 들어 올리면서 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4위 포항 저 해볼까요? 네. 네네. 생각보다 높은 점수네요. 저 그냥 포항이라는 그 이름을 믿어보는 겁니다. 그럼 박태하를 믿어보는 거고. 기대하는 선수가 있나요? 포항에서 그러면? 저 홍윤상이요. 아,
근데 사실 포항 되게 쉽지 않아요, 올해. 왜냐면 일단 수비 라인 제대로 붕괴됐거든요. 맞아요. 박승욱 나갔고 그 하창래랑 그랜트랑 다 나갔죠. 일단 그거 굉장히 크고 그래도 오베르당 영입한 건 잘했고 그 위에서 제카 아까 얘기해 줬는데 그것도 되게 커요. 근데 그 K2에서 성공한 공격수는 1부 리그에서도 성공한다. 그 법칙도 믿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르지가 잘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 포항이 센터백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국적이 호주 국적일 거예요. 근데 사실 호주산 그 수비수 있잖아요. 그것도 성공한 예가 많아요. 뭐 델브리지, 음, 그랜트 그런데 또 그거를 또 믿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누구였더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좀 봐야 어려워요. 돼. 아스프로. 아스프로. 그래가지고 그 호주라는 걸 또 믿어보고 사실 그래서 꽤 이게 안 되기는 하는데 그 그래도 포항이란 전 내용이 좀 있습니다. 박태하 감독님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점을 믿으시는 건지 혹시 이 한번. 사람이 그 이분이 박태하 감독님이 일단은 우리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몇 위 했죠? 16강 갔죠? 음, 거기 코치진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서울이 FA컵 우승했을 때 리그 우승했을 때 있잖아요. 음. 그때 수석 코치를 했던 분이고 해외에서는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중국 2부 리그 연변 갖고 1부 리그로 승격시킨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항은 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나간 것도 너무 그게 아쉽기는 해요. 사실 고영중 정도만 남았어도 어땠을까 음, 싶은데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포항이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네임밸류를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 했고 이제 김 PD님 4위 남았네요. 어디였죠? 4위가 광주였는데, 네, 광주 4위. 일단 ACL하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 그렇죠? 뎁스도 그렇고, 그 아사니도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아산이 불안하다는 게 무슨 뭐 말이죠? 저 이거 영이 좀 뭐, 뭐 이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네. 그리고 이제 이순민 선수도 나갔고, 티모 나갔고, 아론 네. 나갔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난 시즌 광주가 보여준 축구에 대해서 네. 많은 팀들이 분석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본 이종효 감독님이라는 분은 그것조차 예상을 하고, 내가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만반의 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새로운 전술을 또 준비해서 네. 그거를 대응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존 철학은 바뀌지 않지만 네. 그 안에서 수많은 변화를 가져가는 게 진짜 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복권이 지금 한 3장에서 4장 정도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광주 같은 네. 경우에도 일단 센터백은 한 명 호주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포포비치인가? 이름이? 네. 복권을 이제 긁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잘 다듬어서 네. 아사니 같은 또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긴 하네요. 그거는. 그리고 아마 그 동행하는 여러 컵 대회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해서 네. 체력 관리라든가 로테이션 같은 부분에서는 그걸 이제 잘 조절하실 것 같기 때문에 뭐 뎁스가 얇다고 해도 네. 그 제가 볼 때 리그를 중요시하면 중요시했지 아챔에 올인하거나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아챔에서 오히려 그 다른 이제 해외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뉴스를 막 기어간다던가 막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네. 오히려 체력을 보존하고
결과도 가져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즌 3위였기 때문에 이번 네. 시즌 아챔을 고려해서 4위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아챔 진출을 노리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4위라는 게 솔직히 이게 최고일 때를 4위로 잡은 건가요? 최하위일 때를 4위로 잡은 건가요? 변동성이에요. 이게 올라갈 수도 네.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일 내려간다고 하면 몇 위까지 보세요? 제일 내려가면 아마 6위나 7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 6위나 7위. 네, 그래서 4위가 가장 그 근사치가 높지 않나. 그럼 요번에 광주에서 기대되는 선수는 누군가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광주에서 선수 한 명이 기대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네. 그냥 이 팀 자체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 저랑은 다르네요. 저랑은 달라요. 그쵸. 지난 시즌에 포항에서 오베르단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아, 이번에 너무 좋아. 바로 갈아타셨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누구로 갈아탔죠, 제가? 그, 아, 제가 재민. 홍현상인가? 아, 홍윤상이요? 그래도 제일 네. 좋아하는 건 오베르당이에요, 아직 포항에선. 갈아타진 않았어요. 음. 갈아타진 않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갈아타진 않았어요. 홍윤상을 그냥 제일 먼저 얘기하시길래, 아니, 그 어린 선수 중에 뭐 기대 안 된다 해갖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있다고.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러면은 김구트 씨 4위가 인천이었고, 김 PD님 4위가 광주. 광주였고, 저 4위가 포항이었죠. 네. 이제 솔직히 이 세 팀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저 3위 FC 서울이요. 김구트 씨 3위 어딘가요? 저도 네, FC 서울이고, 네. 네. 김구트 씨 어딘가요? 저는 울산이요. 예? 예, 저는 정말요? 네. 나 이거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별 이유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1, 2, 3위는 조금 저는 정말 이 팀을 1위에 올려놓기 싫어서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 네. 우선은 울산 HDFC가 전북 현대보다는 에너지 레벨도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뎁스도 저는 전북 현대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전북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확고한 우승팀이 있고 음. 전북보다는 에너지 레벨이나 그 뎁스가 조금은 약한 것 같아서 3위를 울산으로 해놨습니다. 저 반론이라고 해야 되나? 궁금한 거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팀이 뎁스가 그렇게 얕은가요? 전북 현대보다는 조금은 저는 근데 베스트 밀린다고. 11이 너무 좋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도 저는 전북이 이번에 영입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저도 뭐냐, 이영재랑 네, 권창훈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패스트 뭐 이름? 패스 뭐요? 단 페트레쿠스요? 페트레쿠스? 네, 단 페트레쿠스. 그분의 네. 또 이제 전방 압박 축구가 올 시즌에는 조금 음. 더 빛을 발휘해서 그래도 전북이 울산보다는 잘할 것 같아서 울산을 3위로 어, 해놨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은 2위가 아니고 3위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3위인 이유가 이제 부동의 1위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이 저는 2위고 그 다음이 이제 전북보다는 못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전북이 네, 방금 2위라 했죠. 네네네. 그럼 부동의 1위가 서울이란 건가요? 저는 정말 싫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이거 되게 의외다, 이거는. 이거는 서울의 설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들어보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3위인데 이게 간단해요. 일단은 사실 저 스쿼드가 지금 포항에서 옛날에 김기동 감독님 했을 때 그 선수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승모, 또 누구 있지?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임상엽, 임상엽 그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서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선수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유태석도 그렇고 저기 최준도 또 영입됐죠. 예, 맞아요. 부산에서 최준 왔고 이제 저기 윤종규 7월에 전역하고 조영욱 있고 특히 제시린가도 있고 한데 그래도 약간 뭔가 걸리는 게 전북 울산이 좀 무너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3위를 찍은 거예요. 물론 너무 좋죠. 김기동 감독님 검증됐고 거기 모였는데 이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 팀들이 너무 확고해. 그리고 그래서 저는 3위를 뽑았거든요. 김 PD님은 왜 그래요? 저도 3위로 한 이유는 네, 일단 후방에서의 안정감에서의 그 네, 부분이 솔직히 기성용 선수가 아무리 좋은 선수라고 하지만 네, 나이가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핵심 선수였던 오스마르도 나갔기 때문에 네, 그 일단 뒤에가 탄탄해야 앞으로 가는 패스도 안정적이게 되고 그로 인해 공격 진행에서도 좋은 찬스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김기동 감독이 축구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선수를 영입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실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을 때 네. 공격진에서 이제 링가드나 이제 그런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류첸코도 다시 이제 회생시켜셔가지고 더 좋은 활약이 나오겠지만 결국엔 실점을 많이 하겠다고 예상이 되는 순간부터 음, 우승 1, 2등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심지어 서울은 지난 시즌 하위 스플릿이 있던 팀이었고 네. 그 지난 시즌도 그랬고 몇 그, 년째 거기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기동 감독님이 와서 3위까지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를 냈다고 성공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 어차피 김기동 감독님은 다음 시즌을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 시즌은 맞아요?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이제 감독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 그런 게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과 울산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3위가 가장 적절치 않나 생각을 해서 3위로 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저희 3위는 서울이고 김구트 씨는 어디였죠? 울산이었죠. 네. 바로 1위 가죠. 2위는 왜 1위한테 밀려서 2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바로 1위로 갈게요. 저 1위 전북이요. 저도 전북이요. 저는 아니 FC 서울이요. 그 네. 자신감이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자신의 아, 그걸 믿어주세요. 자신감은 네. 있는데요. 네네. 역해서 그런 거지. 아, 예, 예, 예. 진짜 좀 짜증나서 그런 거지. 그러면 자신감이 일단 있습니다. 전북부터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우리 몇 주 녹음 쉬었었을 때 한번 이적 정리했었잖아요, 이야기. 음. 기억나시죠? 그때 저 측면 보고 너무 당황했거든요. 측면 수비가 좌측이 정우재, 김진수고 우측이 김태환, 안현범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안현범 이번에 이거보다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솔직히 측면 이거보다 좋은 팀 있어요? 없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울산이 좀 괜찮았는데 울산에서 김태현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나와서 하필이면 전북을 갔어. 그리고 공격에 와 이거 되게 묵직하거든요. 검증된 자원 티아고 그리고 측면에는 더 검증됐던 에르난데스. 근데 이 둘이 이미 경남에 있을 때 발을 맞춰봤어요. 사실. 그러면 공격 라인도 지금 해결이 됐죠. 거기에 이영재 네, 이영재. 이거 이미 스쿼드는 우승이에요, 그냥. 근데 되게 코드가 너무 무서운 게 좋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미 여기저기 팀에서 끌어온 거잖아요. 리그 내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팀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레벨이.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는 약화시켜 놓고 나는 갖고 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페트레스쿠가 보여줘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음, 저는 그냥 그 스쿼드만 놓고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라는 거거든요. 또 미드필더 이미 갖고 있는 이수빈 있고 또 저기 윙어에 이동준, 권창훈 있고 이거 저 백승원 나갔고 이거 끝이에요. 이거는 전부 우승이에요, 이번에. 음. 이제 김 PD님 이야기해 주시죠. 앞에서 되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조금만 더 붙여자면 일단
앞에서 티아고랑 그 이영재 그리고 김태환 에르난데스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여기서 추가로 비니시우스랑 네. EJ, 전병관, 아, 권창훈 이게 멤버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 예. 그리고 이제 페트레스코 감독이 아예 우승 경험이 없는 감독도 아니고 거기에 지난 시즌에는 사실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소방수로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팀의 무너져가는 그 기강을 다시 잡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성적을 이제 빠른 시간에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프리시즌 때도 괜찮은 성과가 나왔고 또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포항을 누르고 8강에 진출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티아고 에르난데스 이거는 저는 리그에서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검증된 조합이에요, 그게. 네, 이게 티아고 에르난데스에 이영재가 있는데 서브에 전병관이 있다? 이거는 이거 감독이 너무 행복한 상황이라 거기다가 그 심지어 라이벌 팀에서 거의 주장이 김태현 선수까지 오고 그렇죠. 네, 아직 미지수지만 한때 국가대표팀에서 핵심이었던 권창훈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페트레스구 감독이 정말 클린스만 같은 등신이 아닌 이상 우승을 할 수밖에 그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등신인 감독은 아니에요. 예, 이름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지. 그냥 클린스만을 비난하고 싶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근데 기존에 보유한 선수들 보잖아요? 그 선수들도 좋아요. 송민규, 맹성우, 이수빈, 이동준. 이동준, 물론 황교원. 백승호 선수가 나간 게 좀 아쉽긴 한데 아, 그거 있었으면 너무 정점이었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쿼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예, 솔직히, 네. 미드필더에 한교원, 이수빈, 뭐 아까 말씀하신 송민규, 박재용, 구자룡 센터백이고요. 그리고 네, 그쵸. 나나보아탱도 있고 네, 나나보아탱. 문선민도 이거는, 측면에 문선민도 있어요. 아직 네, 맞아요. 이거 문선민에다가 올해 예, 못하면은 말이 안 되는 스쿼드예요, 이게. 그리고 또 누구 풀백의 있지? 맹성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홍정호 있고 또 재계약해갖고. 이거 못하면은 난리 나요. 이건 진짜 난리 나. 우승 오랜만에 진짜 못하면. 이제 닭공 축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닭공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 스쿼드인데 공격 안 하면은 뒤집어질걸요? 전주성? 그래서 명실상부 이제 1위다. 전북이. 사실 진짜로 이거 팀 등신으로 만들려면은 저기 아까 말한 것처럼 클린스만 와야 돼요. 클린스만 와도 이 스쿼드면 3위는 할걸요? 진짜로? 그래서 페트리스코가 되게 중요해요, 올해. 이제 서울 1위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 할 얘기 많습니다, 오늘. 저는 뭐 짧게 네, 할게요. 너무 또 늘어지면 안 되니까. 네, 그 오스마르 선수가 나갔다 했는데 네. 그 역할을 저는 기성용 선수가 포변을 하면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기에는 그 음, 기동력이 좀 안 좋으니까 그 역할을 하고 또 수비진도 김주성도 있고 슬라카라는 선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또 김기동 세제에서 이태석, 최준, 강성진, 이승모, 조용욱이 조금 포텐을 터뜨릴 것 같고 그 또 제시 링가드라는 선수가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가 한 15-15 정도는 저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와, 되면은 이거 FC 팀, 서울이 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전북이 세고 울산이 뎁스가 좋고 하지만 한 팀에 15-15 또는 뭐 20골, 뭐 10도움을 뭐 30개 공격 포인트를 올릴 만한 선수가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FC 서울을 싫지만 1위로 했습니다. 유망주 뎁스도 워낙에 좋은 팀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잘 살리는 감독이 왔고 근데 이 술라카라는 이 선수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추억이 하나 저 떠오르려고 하거든요. 그 혹시 하마드라고 아세요? 하마드요?
네, 하마드라고 아세요? 근데 그 슐라카는 센터백이거든요. 네. 네, 포지션은 다른데 이게 국적이 똑같아요. 네, 아시안컵에서 이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라크, 스웨덴 국적이 두 개가 똑같아 음. 갖고 아 이거 느낌이 약간 하마드 느낌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사실 근데 그래도 저는 하마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아 그래요? 네. 기성용, 김주성 라인이어도 근데 하긴 그 나쁘지 라인이 않을 그 단단하긴 거라. 했어요. 기성용 선수를 포메이션 변경시킨다고 하신 거는 슐라카 선수랑 김주성의 주전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그 슬라카는 어쨌든 봐야 되는 선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 안델시에는 기성용의 포변도 있지 않을까. 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기에 기동력이 좀 떨어진 기성용의 그런 포지션 변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김기동 저의 좀 기대? 김기동에 대한 음. 그러면 그 공격수의 일류첸코가 만약 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조영욱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괜찮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올 시즌 조용욱이랑 강성진 선수가 굉장히 김기동 감독 밑에서 좀 포텐을 터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 아까 술라카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타이 원 리그 강팀 불이람에서 71경기 1골 1도움을 활약을 했대요. 두 시즌 동안. 네. 근데 스웨덴에 복귀해가지고 한 시즌에 7경기 뛰고 만료됐다고 했거든요. 이 기대가 안 네네. 되는데요, 저는 사실. 저는 네. 그래서 아까 그 기성용 선수의 포변도 얘기를 아, 한 게 맞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사실 이 선수는 기대 안 돼요, 저는. 네, 오히려 저는 일류첸코가 기대가 돼요. 음, 김기동 그럼 감독 밑에서, 예. 네. 2위를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얘기를 할까요? 2위는 저는 울산. 저도 울산. 김구트 씨 어딘가요? 저 전북현대요. 어, 사실 근데 전북 현대 2위인 거는 제가 볼 때 김구두 씨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네네. 이제 저랑 이게 정 기자님께서 네. 울산을 2위로 한 거는 제가 볼 때 이유가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저 솔직하게 말할까요? 울산이 이게 스쿼드가 나쁜 스쿼드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톱 보세요. 주민규의 찰리 아담이에요. 그, 완벽하잖아요. 그 이제 제가 볼 때 찰리 네. 아담이라는 그걸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이게 입에 붙었어요. 어떻게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 둘 너무 완벽하죠? 근데 엄원상 사이드에 일단 뒷문 묵 지키는 것도 조현우, 그다음에 서령우. 서령우 솔직히 좌우 막 굴려도 되고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포지션이 울산이 어디였죠? 지난 시즌에? 박용호 나가면서 그 자리가 문제였잖아요. 음. 근데 그 자리를 고승범으로 메워버렸어요, 음, 이미. 그러면은 그 검증된 선수들을 이미 우승한 멤버들의 중요한 자리를 검증된 선수로 메웠고 또 정리도 또 잘했어요. 그 지난 시즌에 무빅손이랑 같이 왔다가 그 못한 친구 누구죠? 그 스웨덴 친구? 있어요. 네.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진짜로. 이름만 좀. 예, 보야니치라고. 예, 맞아요. 보야니치랑 그런 선수들 이번에 정리 되게 많이 했어요. 울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참 이 팀이 바코가 일단 나갔어요. FA로. 음. 그거 과연 누가 대체할까요? 일단 그리고 네. 결론적으로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게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북이 너무 강해졌고 다시 못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스쿼드도 우승을 해야 되는 스쿼드거든요. 근데 상대가 너무 세버렸어요, 다시. 그 지난 시즌 울산이 성적을 낼 때 굉장히 어렵게 승점을 많이 따왔었거든요. 그쵸? 그런 경기가 이제는 승점을 딸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달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팀이 2연패를 하면 그 다음 사이클로 가기 위해서 한번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갈아엎었다기보다는 그냥 이 스쿼드로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거의 지금 현상 유지에 빈자리를 채운 느낌이라서 여기서 3연패를 하기에는 KD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그런 이유도 있고, 일단 바코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에너지 레벨이라던가 아니면 그 활동량 같은 부분이나 그 이제 크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선수가 없어졌고, 이청용 선수도 제가 볼 땐 더 이상 에이지 어, 커버를 커버할 만큼, 물론 미드필더로 쓰기는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너무 같다고 네. 보고요. 쉽지 않아요. 예, 무엇보다 영입이 그렇게 막 전북이나 이런 데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홍명보 감독님께서는 이제 시즌 개막하기 전에 벌써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에다가, 헐렸죠? 네, 지금 클린스만 발. 네. 이게 그 AFC 챔피언스리그 추천자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즌 초에 같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어서, 물론 전북도 마찬가지겠지만 스쿼드적인 부분으로 보면 울산이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잖아요. 또 정승현도 나갔었네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나가는 거라 등번호 발표 때도 빼놓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러면은 좀 울산이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예? 저는 가능성이 힘들다고 봐요. 없는 건 아닌데, 네. 울산이 이 우승을 가장 하기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전북이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면은 전북에서 솔직히 잘 미끄러지는 게 안 그려지거든요, 지금. 이게 미끄러지려면은 감독이 정말로 클린스만급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닌 이상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전북이 무너진다는 게? 음.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강 감독이 또 그렇게 전술이 없는 감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저는 무너질 것 같진 않고, 네. 울산도 사실 고승범이 박용호급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박용호 욕을 많이 하긴 하지만, 다른 타입이죠. 네, 또 저, 박용호만큼의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음, 이- 어렵네요. 어려워. 네. 인천과 함께 FA컵 우승을 좀 강하게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ACL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좀 서울과 인천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그래도 저기 전북이 2위인 거는 조금만 이야기는 해주시죠. 아, 저요? 네. 아,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FC 서울의 젊은 선수들이 포텐이 터지고 아니. 리그에서, 전북이요. 전북이 2위 하는 거요. 그걸. 아, 저는 아까 네. 울산 때도 얘기했지만 네. 부동의 1위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을 아, 2위로 둔 게 그래서 미룬 있어요. 거요. 네. 그렇군요. 뭐 아까 자꾸 싫다고 막 그러시던데, 알고 보니까 서울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좋아하는 또 것 같네요. 네. ACL을 안 치르는 것도 이 팀한테는 또 큰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집에 40주년 유니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막 기성용 마킹돼 있고. 머플러 막 3개씩 있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 강등으로 놨지. 그 이번에 링가드 오픈런 때 거기 계셨죠? 아, 진짜 저 링가드 싫어합니다. 맹구 출신에 어디다 갖다 대. 맹, 아, 맹구라뇨. 맨유인가? 아, 맨유. 네, 헷갈려가지고. 예, 맨유요, 예, 맨유. 예. 이거 아주 리버풀이라고 아주 못 쓰겠어요. 아, 이렇게 어제 사적인 감정했으면. 사적인 감정 안 들어가서 아주 좋아요. 보기 좋아요. 네. 그러면은 또 긴 시간 녹음했네요. 오늘 또 의도치 않게. 네, 긴 시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아, 예상보다 한 15분 더 나왔어가지고. 네, 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재밌는 컨텐츠라 생각하거든요. 보시면서 이런 왜 네. 우리가 거기야 하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음. 그냥 한 번쯤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재밌지 않나 싶어갖고 들으시면서 우리
이 청취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실까요? 저는 마지막 마무리 네, 멘트 하나 있습니다. 네. 김 PD님 축하드려요. 예? 리버풀 카라바오컵 우승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저한테 축하를 드릴 거는 이제 정 기자나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축하를 해드려야지. 네. 서로 제가 왜 해요?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왜 해요? 네, 아, 근데 아직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대회가 3개나 더 있기 때문에. 안양 강등이 나가라. 아이씨, 안양은 잔류합니다. 올 안양, 시즌까지는. 안양 강등이 나가라. 한번 에이.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등. 아, 그러면 올라와야 강등을 네. 하든지 하지. 김 PD님 더 할 말 있나요? 아니요, 여기 없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주 컨텐츠 미리 이야기하죠. 다음 주 컨텐츠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3인이서 가능하신가요, 다? 축구 선수인가요? 아니면 축구 선수죠. 알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김 PD님 좋죠. 가능하신가요? 자꾸 상의가 안 된 얘기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시면은 네.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모든 건 돌발 상황이죠. 근데 다음 주가 개막인데 이상형 네. 월드컵을 한다는 거는 조금 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개막인데 그렇다고 무슨 경기 리뷰를 할 건가요? 경기 리뷰는 그때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경기 리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경기 본 거는 얘기를 해야죠. 좋습니다. 뭐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이제 A매치 기간이나 네. 축구 이슈가 없을 때 하는 게 제가 볼 때 베스트인 것 같고 네. 자꾸 저한테 뭐, 서프라이즈를 주시는데 네.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프라이즈 계속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정 기자님 3월 10일 가시나요? 3월 10일 어디요? 그 임경경. 저 그 미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미정이에요. 네, 저는 그럼 일단 네, 뭐요? 저는 김 PD님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가시면은 저 두 분 볼 수 있을 거니까 가서 꼭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K리그 이야기로 다시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